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는 교과서 107페이지 학습지 몇 페이지? 학습지 9페이지.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일본의 막부 시대까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일본의 막부 시대. 무사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막부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였고요. 자,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 있었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가면은 이 쇼군 자리를 두고 다이묘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됐었다 했었죠. 자, 이런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들끓는 이 일본의 혈기를 밖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다 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워봤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동아시아, 일본, 조선, 명나라, 그리고 북방민족이었던 여진이 좀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고요. 학습지는 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학습지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 변화는 여러분들이 명나라랑 청나라, 중국사 공부하면서 거의 다 배워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배운 내용이니까 복습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결국 임진왜란은 실패로 거두게 되죠.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이 나게 되었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은 붕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막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건설한 막부 이름을 우리는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 번째 막부이죠. 우리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에 이어서 전국시대를 거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친 에도 막부. 이제 에도 막부가 건설되게 되는데요. 우리 당시 에도 막부의 수도가 도쿄였어요. 이때부터 우리 일본의 수도가 도쿄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은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수립되게 되었고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북쪽에서 누가 성장을 하게 되냐면은 후금이라고 하는 국가, 즉 여진족의 후금이 건설되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후금과 명 사이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해졌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당시 이 상황을 두고 당시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조선 한반도에 대한 내용은 3학년 때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냥 이러한 시대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반발을 사서 우리 당시 인조, 광해군의 다음 가는 인조가 광해군을 무너뜨리고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인조 반정으로 철저하게 명나라를 숭배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명,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누가 짜증이 날까요? 그렇죠. 여진족, 즉 만주족의 후금이 짜증나겠죠? 자, 그래서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청나라로 국호를 누가 바꿨다? 홍타이지 때 바꿨다. 홍타이지 때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이 조선을, 즉 뒤통수를 가려워가지고 뒤통수부터 먼저 침략한 조선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병자호란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당시 청나라한테 우리 조선은 개찌발렸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쌤 이야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머리 3번 땅에 박고 9번 절하는 그러한 굴욕까지 거치면서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자, 그럼 명나라의 상황은 임진왜란 이후에 어땠냐? 쌤이 계속 이야기했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안 그래도 지 몸도 가누기 힘들었었어요. 외적의 침입, 북쪽에는 몽골족, 아래쪽에는 왜구가 침입해 오면서 자기도 살기 어려웠는데 우리 아들 조선이 침략받고 있다고 해서 군대까지 지원해 주면서 당시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농민봉기, 우리 자성이가, 우리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 멸망했었죠. 우리 명나라 배우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멸망한 걸 틈타서 우리 홍타이지가 멸망한 중국 땅을
그대로 먹어버리면서 우리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진족의 역사는 어땠냐? 우리 여진족은 쌤이 이야기했죠. 만주족이라고도 한다고요. 당시 민족 이름을 바꿨다. 자신들의 살고 있었던 만주 지방의 이름을 따서 만주족이라고 했었죠. 자, 여진족 후금. 우리 누르하치 때 처음으로 후금이라는 국가, 즉 옛 여진족의 금나라를 계승한다 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었었고요. 명나라와 대립각을 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 처음에 조선을 침략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 홍타이지 때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다시 한번 조선을 굴복시키는 전쟁인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었었다. 우리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은 우리 한국사 시간에 이거 두 개 구분해서 볼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아무튼 우리 당시 만주족은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조선도 굴복시키고 중국도 정복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진을 한 이후에 동아시아, 일본, 조선, 명나라와 여진, 만주족은 크게 변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 과정, 우리 중국사 때 다시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복습한 느낌으로 배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에도 막부의 성장과 일본의 대외 교류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08페이지고요. 108페이지고요. 학습지는 계속해서 우리 9페이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 시즌에 중요하다. 무슨 뜻인가? 자, 에도 막부의 성장과 일본의 대외 교류입니다. 자, 우리 에도 막부 시대에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도 막부 시대에는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독특해요.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 우리 봉건제는 중앙 집권적이 아닌데 봉건제가 중앙 집권적이래. 네,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요? 바로 에도 막부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봉건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쇼군 밑에 있던 이 다이묘들, 우리 전국시대 때 이 다이묘들이 싸우면서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했었다 했었죠. 자, 그런데 에도 막부 시대 이 다이묘의 영지 지배권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긴 하는데 지방의 영지를 지배하는 것, 토지를 지배하는 건 인정해 주는 대신에 어떠한 제도를 실시하냐면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우리 산킨코타이 제도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인 우리 봉건제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지방 영주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제도인데요. 우리 산킨코타이 제도는 뭐냐? 우리 교과서 날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킨코타이 제도. 에도 막부가 다이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요. 이 다이묘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인 에도, 즉 수도인 도쿄에 와서 머무르게 하고 그 가족들도 에도에 인질로 두게 한 제도입니다. 철저하게 다이묘들의 지배권을 인정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너는 도쿄에 와가지고 머물러야 됐었고 이 가족들은 반드시 도쿄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던 제도가 바로 산킨코타이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우리 에도 막부 시기에는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가 확립되었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킨코타이 제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도 막부 시대에는 경제가 발전합니다. 자, 우리 당시 경제가 매우 발전하면서 농업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공업과 광업도 발전했는데 당시 상공업이 너무나도 발전을 해서 이 상공업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때 에도 막부 시대에 발전한 상공업자들을 우리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조닌. 우리 조닌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공업자들 조닌들이 자신들의 문화, 쌤이 계속 말했죠. 경제랑 문화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경제가 발전하면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문화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이 조닌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조닌 문화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닌 문화는 도대체 에도 막부 시기에 어떠한 문화이냐? 자, 그들이 향유했었던 문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가부키라고 하는 이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그 가부키가 이 조닌 문화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키요에라고 같은 채색 파나, 우리 파나긴 파나인데 색깔 칠한 파나라고 하는 우키요에가 발전되게 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우키요에와 가부키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판화인데 색깔을 칠한 판화, 이런 풍경이나 인물 소재로 한 나무 판화를 만들었었고요. 그럼 판화 아시죠?
나무해서 우리 끌로 나무로 파가지고 만든 그림이 바로 판화입니다. 그 다음에 가부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얼굴 하얗게 분장을 해서 춤추고 연기하고 있었던 당시 가부키 극장까지 있을 정도로 당시 일반 상공업자들이 즉 조닌들이 문화를 많이 향유했다. 그래서 발전한 문화를 조닌 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에도 막부 시기에 중앙집권 제도, 상킹코타이 제도도 실시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를 발달 토대로 조닌 문화도 발전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 대외 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에도 막부 시대에 여러 국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어요. 처음에는 무역을 통제합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명나라와 청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죠. 자, 그러면 해금 정책 시기에 그러면 공적인 무역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공적인 무역은 누구를 통해서 교류를 했었냐면 우리 조선을 통해서 교류했었습니다. 조선의 통신사들, 우리 조선시대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요. 조선시대 일본으로 보냈던 무역 사신들이에요. 이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들을 통해서만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해금 정책 시기에는 조선에 대한 공적인 교류만 했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해금 정책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주게 되는데요. 우리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나라 때도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주면서 우리 청나라 때 해금 정책 풀고 어디만 개방했었다 했었죠? 광저우라고 하는 곳만 개방했었다 했었죠. 그리고 광저우에서 허가받은 상인인 공행만 허용했다 했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나요? 위에 한번 보고 오세요. 우리 청나라 배웠을 때 배웠어요. 우리 청나라의 마지막 대외 교류할 때 초기 해금 정책했는데 광저우만 개방했다. 공행만 외국 상인과 무역 가능하게 했다. 자, 일본도 처음엔 해금 정책이었는데 이후에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면서 어디만 열게 되냐면은 나가사키만 열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죠? 이 나가사키라는 곳만 열면서 당시 나가사키에 대지마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요. 인공섬이에요. 네, 인공섬. 바다를 메꿔가지고 인공섬을 만듭니다. 이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개항해서 당시 중국과 네덜란드, 주로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교역을 많이 했었다. 우리 교과서에 대지마가 나와 있는데요. 나가사키의 인공섬인 대지마, 이렇게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만 무역을 허용하게 해줬었다. 자, 이러면서 당시 서양의 문물이 전래되게 되는데요. 당시 철저하게 일본은 이 크리스티교, 서양에서 온 크리스티교를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 에도막부 시기에는 나가사키를 통해서 교역을 했었다. 자, 그런데 이제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네덜란드와 관련된 학문이 많이 발달하게 돼요. 우리 당시 일본에서는 그 학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화란의 학문이라 해서 난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관련된 학문, 우리 서양의 학문인 난학이 발전되게 되었었고요. 자, 이 난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일본 고유의 문화도 한번 발달시켜보자라고 하는 운동도 일어나서 국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 고유의 정신을 강조하는 국학도 발달했었다. 여러분들이 에도막부 시기에 기억해야 될 건 산킹코타이 제도도 중요하고요. 조닌 문화 중요하고 그다음 제한적인 무역, 즉 나가사키인 대지마에 통해서만 무역을 허용했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면서 발달한 서양 학문 난학이 발달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에도막부 시기에 얼마나 발전을 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사 에도막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야기했죠. 이번 주는 선생님 영상을 짧게 올려준다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 2단원, 그 다음에 3-1, 3-2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